안녕하세요. 송감전의 천기누석 실전 사례 1탄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 하나는 논리적인 부분, 하나는 이제 실전 사례를 올리는데, 실전 사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실전에서 고객을 만나서 경험한 어떤 고객, 특정 고객을 두고서 한 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 이번 거는 하나의 좀 논리랑 비슷한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 위기라고 하죠. 곤란한 이런 것을 어떻게 타개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전 사례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을 만났을 때 감성이익을, 감성 칭찬을 프로세스에 어떻게 펼쳐서 계약을 잘하게 됐는지, 소통을 확 하게 됐는지, 고객이 마음을 열게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실전 사례를 하나를 들 거고요. 하나는 지금처럼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위기 같은, 또는 되게 난해한, 풀기 난해한 이러한 상황들을 갖고 제가 실전 사례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번갈아가면서 나갈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아이들이 상담을 방해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를 데리고 매장에 오는 그런 부모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고객들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방문을 갔을 때 그 가정에 들어갔더니 엄마를 만나러 갔든 아빠를 만나러 갔든 이렇게 갔는데 자녀들이 있었을 때, 여기서 아이라는 건 그분들 고객들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상담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 방문을 많이 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집을 이렇게 가면은 아이가 없을 때는 이제 관계 없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 자녀들이 있으면 아이들의 특징은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을 내는 게 손님이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그래도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니까 애가 서서히 이제 낯설음이 사라져 가기 시작하면서 좀 더 애가 이제 활발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진전이 되고 애 행동의 폭은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상담에 서서히 여러분들이 저러면은 어머니가 집중하기 어려운데, 고객인 어머니가 집중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생각이 이제 들게끔 돼요. 그리고 또 엄마의 좀 지나면 무릎에 앉아서 또 이렇게 막 휘젓고,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위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가장 평범한 상황들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좀 지나면 이제 막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설명하다가 끝이고, 그러면 이제 아이 어머니는 막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좀 있어봐,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다가 자꾸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 보면 애가 조용히 있어주면 좋은데 애가 또 난리를 치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머니가 막 신경질도 내고, 심지어는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아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최악의 경우, 오늘 이거 더 이상 상담이 안 되겠어요. 엄마 입에서 나옵니다. 어머니 입에서. 안 되겠어요. 오늘따라 얘가 왜 이래? 애는 평소에 안 그랬는데 오늘따라 심하다는 거죠. 그래도 자녀를 보호하죠. 오늘따라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끝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럼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러면서 참 깝깝하죠. 내가 뭐 잘못했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애가 좀 짓궂다고 해야 될까, 개구장이라 그래야 될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따질 겁니까? 그만을 갖고 가정교육까지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담은 깨졌어요. 진전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여러분이 가고 난 다음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자기가 고객인데 무슨 상담 얘기하다가 자기 자녀를 꾸짖었잖아요. 자기 자녀를 꾸짖었기 때문에 마지막 감정은 좋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죠.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은 안 했지만 큰 실수를 했어요. 이 상담이 깨지게 된 결정적인 실수는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상담의 분위기와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은 고객의 소임입니까? 여러분의 소임입니까? 우리들의 미션이에요. 세일즈 하는 사람, 우리들의 미션이에요. 예, 아무리 시끄러운 데다 하더라도 내 말이 어떻게 고객한테 잘 들리게 하는 건 나의 미션이지. 고객이 시끄러운 데서 어떻게든 잘 들어야지. 뭐 이런 상품이면, 이런 세일즈면은, 아이고, 뭐가 아쉽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방식. 앞에 얘기한 것은 잘못된 걸 얘기한 거고, 해야 될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그 방향성에서 얘기해 주시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가 유사한 어려운 상황은요. 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세요. 자, 아이가 이렇게 뛰어놀죠.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조금 냅둬요. 설설 뛰면 좀 냅둬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세집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속에서 그 애가 고맙기 시작해요. 왜? 저 애가 내 일을 많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엄마를 고객으로 만드는데, 어머니를 고객으로 만드는데 저 친구가 많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고맙죠, 오히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세게 놉니다. 그럴 때 어머니께서 이래서 쟤 왜 저래? 응? 가만히 있어. 안 있어? 라고 얘기를 탁 질책성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얘기를 탁 끊어줘요. 뭐냐면 아이를 도둑났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애가 뭘 잘못했다고요? 어차피 이렇게 뭐 애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조금 이렇게 들뜨지 않습니까? 저는 영업하러 온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는 저를 지금 손님 대접해 주는데 얼마나 제가 고맙겠어요. 예쁘고. 근데 애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런 기죽이지 마세요.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 제가 괜히 더 민망해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애를 보면서 제가 칭찬을 합니다. 뭐 예쁘다, 잘생겼다, 씩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칭찬을 해줘요. 지금 잘생겼네. 참 예쁘네. 어머니 닮아서 어머니하고 눈 많이 닮았다. 어쩐지 눈이 참 예쁘더라.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네요. 근데 이마가 이렇게 훤하고 잘생긴 거 보면 아빠를 또 많이 닮으셨나 봐요. 그래서 잘생겼네. 나중에 장군감이래. 이렇게 주지 마.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애하고 이거 갖고 놀래? 하면서 제가 핸드폰 같은 거 줘요. 줍니다. 그래서 이거 게임하자? 이렇게 하면서 펴서 이렇게 좀 해줘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자기 애가 저 사람의 일을 방해하지만 애를 두둔하고 칭찬하고 배려해준다는 생각을 가져요. 본인이 칭찬받고 배려받은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녀의 칭찬은 당사자가 들은 칭찬보다 몇 배 더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정이 확 증폭이 돼요. 없던 고마움과 정이요. 그 전까지는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 올라가요. 저 사람 하는 게 참 예뻐요. 가상하고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거기서 이제 한 얘기 더 하죠. 아니, 바쁘신데, 빨리 그 얘기하고 가셔야 되는데, 애가 저래갖고, 그러면 방해하면 못 쓰지, 이래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만 더 딱 날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 가지 말을 더 해줬냐면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어머니, 지금 이런 상담이 중요합니까? 새털같이 많은 날. 상담이야. 또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애 기죽이면서까지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안 되면 다음에 하죠. 예. 그래도 나중에 장군 될 친구 이렇게 기죽이지 말죠. 예. 저도 좋습니다. 오늘 재밌네. 이거 해봐.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 갖고 놀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분은 하나의 나에 대한 저 사람 참 괜찮네. 풀어나가는 게 이렇게 느끼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저 비싼 핸드폰을 저 고마운 사람 핸드폰을 망가뜨리거나
자꾸 손때가 묻거나 아니면 아무튼 그래서 고장 나거나 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고맙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이 친구하고 분리를 시켜 놓습니다. 이거를 분리시켜 놓을 때는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뭐 TV를 틀어준다든가 아니면 책을 준다든가 뭐 먹는 거를 준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애를 저쪽에서 쉬게 해줘요. 그런데 희한한 게 애가 됐어 다 싫어 안 갈래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아이는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 그러거든요. 내가 자기 편 들었잖아요. 네 하고 가요. 신기해요. 아직까지 나 계속 있을래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애가 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통상적으로 그전에는 커피도 없었는데 차 한잔 뭐 하실래요? 또는 과일도 나오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 얘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이익, 보이지 않는 흐뭇함 이런 것들이 고객한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하나의 감성 이익에 해당됩니다. 자, 소통, 마음을 여는 거하고 수치 이익하고 상품이 저렴하다 이거하고는 마음을 여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마음을 여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노력들을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올 여러분들의 상품, 스펙, 가격, 그리고 서비스 이런 조건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정과 신뢰를 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더 믿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저 사람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자만 없다면. 왜? 저렇게 예쁜 행동을 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한 부분들이 세일즈에서는 핵심입니다. 상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상품을 제대로 이분들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고객을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 이것이 그 다음 상품에 대한 부분을 판가름을 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세일즈는 상품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통, 대화를 창구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상담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분한테는 지금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고 풀지를 모르는 분한테는 위기고요. 이제 이 내용을 아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오면 매장에 방문하는 매장도 마찬가지 애들이 뛰어놀죠? 그러면요 애들을 좀 감싸주세요. 토론하세요. 칭찬하세요. 잠깐 놀아주세요. 오히려 더 이상 못 뛰게 부모님이 다 막아줍니다. 자녀를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은 반드시 보답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이런 실전 사례, 이런 약간의 논리적인 실전 사례, 그리고 오리지널 실전 사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매주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지루하죠? 저도 쉽진 않아요. 이거 혼자 찍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좀 재밌는 얘기도 좀 넣고 좀 이렇게 할게요. 이왕 15분 찍는 거 좀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넣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창기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참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이번 주는 제가 강의가 많아가지고 다음 주 이제 요즘 금요일,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강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